연방준비제도는 예상대로 0.25%포인트 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지난해 3월부터 10번 연속 금리를 올리면서 기준금리 상단이 5.25%가 됐습니다. 지난 2007년 이후 16년 만에 최고 금리입니다. 연준은 경제가 완만하게 성장하고 고용시장도 탄탄하지만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높다며 금리 인상 이유를 밝혔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추가 금리 인상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내리지 않았다면서도 이번이 마지막 인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We're getting close or maybe even there. But that again, that's going to be an ongoing assessment, and we're going to be looking at those factors that we listed in to determine whether there's more to do.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에는 모호성을 남겨놓은 반면 연내 금리 인하에 대한 입장은 단호했습니다. 올해 안에 금리를 내릴 가능성을 묻는 말에 반복해서 철벽을 친 겁니다. Have a view that inflation is going to come down, not so quickly, but it'll take some time. And in that world, if that forecast is broadly right, it would not be appropriate to cut rates, and we won't cut rates. 파월 의장은 물가를 잡는 과정에서 완만한 경기 침체가 올 거라는 예상이 많지만 자신은 생각을 달리한다고 말했습니다. 실업률이 떨어지지 않으면서 구인 일자리가 줄어드는 흔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여전히 연착륙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연준의 10번째 금리 인상으로 한미 금리 격차는 사상 최대인 1.75%포인트로 벌어졌습니다. 초유의 금리 격차로 국내 자본 유출과 환율 상승 압박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여 2번 연속 금리를 동결했던 한국은행의 고민은 더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규입니다. 대통령궁인 크렘린궁 지붕 위에 무인기로 보이는 비행체가 부딪혀 폭발을 일으키며 떨어집니다. 러시아 소셜 미디어에서는 이 영상이 유포됐고 러시아 매체들은 긴급 뉴스로 타전했습니다. Украина этой ночью попыталась нанести удар по Кремлю при помощи беспилотников. 러시아는 즉각 보복을 공언하고 나섰습니다. 2대의 공격용 무인기가 크렘린궁을 겨냥했으나 군이 전자전 체계로 무력화했다면서 푸틴 대통령은 다치지 않았고 건물 손상도 없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생명을 노린 계획적인 테러로 간주한다며 러시아는 보복할 권리가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푸틴 측근 강경파들의 목소리는 더 거세졌습니다. 메드베데프 전 러시아 대통령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제거해야 한다고 말했고 볼로딘 러시아 하원 의장은 우크라이나 정권을 파괴할 무기 사용을 요구했습니다. 이는 핵무기 사용을 촉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는 전혀 관련이 없다며 러시아가 자국민에게 전투 동기를 부여하고자 꾸며낸 일이라고 부인했습니다. 러시아의 발표 직후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등 8개 지역에서는 공습 경보가 울렸고 헤르손주에서는 러시아 공격으로 민간인 수십 명이 숨졌습니다. Вони можуть спробувати, як вони кажуть, по об'єктах прийняття рішень, вдарити. 미국이 로켓과 탄약 등 3억 달러 상당의 추가 군사 지원을 발표한 가운데 젤렌스키 대통령은 핀란드를 전격 방문해서 북유럽 5개국 정상회담에 참석해 전투기 등 추가 군사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외신들은 러시아가 크렘린궁 공격 시도를 공개하고 보복을 공언하면서 사태가 확전 일로로 치닫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지난 2월 초 방중 일정을 중국 정찰 풍선의 미국 본토 침범으로 전격 취소했던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블링컨 장관은 이로부터 3달 만에 중국 방문 재추진 의향을 밝혔습니다. Are you hopeful that you may be able to reschedule that trip this year? I am, and I think it's important, as President Biden laid out in Bali when he was with President Xi at the end of last year, that we reestablish regular lines of communication at all levels. 블링컨 장관은 미중이 갈등 관계로 확 바뀌지 않도록 책임 있게 관리하라는 게 세계의 요구라며 관여와 소통이 중요하다고도 했습니다. We're in a competition with China. There's no secret about that, but we have a strong interest in trying to make sure that that competition doesn't veer into conflict. 블링컨 장관은 하지만 방중 시점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의 우크라전 중재 노력에 대해선 환영한다면서도 공격자와 피해자가 있다는 전제 조건을 중국이 받아들일지 불확실하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중국의 중재 노력과 관련해 우크라이나의 완전한 영토 회복이 평화 협상의 토대가 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I think that what we need to see from China is to push Russia to withdraw its troops, and so that Ukraine can have all of its territory back and can be fully sovereign again. 중국은 그동안 표면적으로는 우크라전 중립을 표방했지만 러시아 침공을 비판하거나 대러 제재에 동참하지 않아 사실상 러시아를 편들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정부는 올해 1분기 전기요금을 1kW시당 13.1원 인상했습니다. 4인 가구 기준 월 전기요금은 4,000원 정도 올랐습니다. 추가 인상 논의 주도권이 정치권으로 넘어가면서 2분기 요금 인상은 한 달째 보류 중입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인상안 발표 시기를 다음 주라고 확언할 순 없지만 곧 결정할 예정이라면서 늦어질수록 부담이 더 커진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전력의 1kW시당 전기 구입 단가는 판매 단가보다 30원 정도 낮아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하루 지출이자만 38억 원에 달하는데 올해 전기요금을 1kW시당 51.6원 올려야 한다는 게 정부와 한전 주장입니다. 38.5원을 더 올려야 하는 셈입니다. 한전 측은 최소한 1분기 인상폭만큼은 올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매번 반발 여론에 부딪힌 정부가 얼마나 요금을 올릴진 불확실합니다. 전문가들은 요금 인상이란 대원 측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각각 다른 전망치를 내놨습니다. 1kW시당 인상폭이 10원은 넘을 것이라는 관측부터 10원 내외로 이제 하는 게 이제 한 자릿수다, 두 자릿수다 그런 상징적인 것이 있고요. 거기 13.1원에서 10원에서 13.1원 사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10원 미만이 될 것 같다는 예측도 나옵니다. 두 자릿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여러 가지 정황이 너무 끌고 그게 시원시원하게 올렸더라면 그렇게 생각 안 할 텐데 하도 그냥 당정 협의를 오래 끌고 이러니까. 요금 인상에 맞춰 내놓을 자구책에 사장 사퇴 방안도 포함되어 있느냐는 질문에 한전은 갑자기 정치권에서 나온 말이라면서 선장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답했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지난 1월 전북 장수농협 직원 30대 A씨가 직장 내 괴롭힘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세상을 등진 사건.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결과 장수농협에선 수년간 집단 괴롭힘 외에도 직원들에 대한 부당한 업무 지시와 4억이 넘는 임금체불이 드러났습니다. 그 임금체불 금액이 놀랍습니다. 이 조그마한 데에서 임금체불 액수만 4억 6천만 원 정도가 나와요. 4억 6천을? 그동안에 뭐 연장 근무나 휴일 근무 시키고 그 안 준 금액 액수의 3년분이겠죠. 국내 임금체불 규모는 매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1조 3천억 원이 넘고 피해 근로자가 24만 명에 달합니다. 이웃나라 일본과 비교해 18배나 많은 수준입니다. 특히 2회 이상 체불이 반복되는 사업장이 전체의 30%, 전체 체불액 가운데 80%에 달합니다. 정부가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면서 적극적인 청산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정부는 먼저 1년 동안 근로자 한 명에게 3개월분 이상 임금을 주지 않거나 임금 체불 총액이 3천만 원 이상인 경우를 상습 체불로 규정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사업주엔 경제적 제재가 강화됩니다. 임금 체불 자료는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돼 대출 심사나 신용카드 발급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국가 지원 사업자는 물론 공공 입찰 시 감점을 받게 됩니다. 또 대지급금 제도도 개선해 대지급금을 갚지 않은 사업주를 신용 제재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재산을 은닉하거나 출석을 거부하는 악의적 체불 사업주에 대해선 강제 수사에 나서고 임금 체불 주범으로 꼽히는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을 위해 근로감독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임금 체불 없는 사회는 일한 만큼 보상받는 우리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자 지향점이며 노동시장 약자 보호라는 노동개혁의 초석입니다. 정부는 당근책도 내놨습니다. 상습 체불한 사업주가 돈을 빌려서라도 체불을 청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면
제재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체불 청산을 위한 자금 융자도 대폭 늘리고 상환 기간도 연장해 주기로 했습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오후 진료를 하지 않는다는 안내문이 문 앞에 붙었습니다.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며 의사는 진료 단축에, 간호조무사는 연가 투쟁에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만일 단체 행동을 하게 되면 참여를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미리 드렸습니다. 비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통과된 법을 이렇게 가만히 있어서만은 안 되겠다라는. 이렇게 의사와 간호조무사를 중심으로 연가를 내거나 단축 진료를 하는 부분 파업이 진행됐습니다. 참여 여부는 자율에 맡겨 일부 동네 의원에서 오후 진료를 받기 어려웠지만 집단적인 휴진은 하지 않아서 큰 혼란은 없었습니다. 간호법에 대해 의사 측은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가능하게 하는 법, 간호조무사 등 다른 직역은 일자리를 침해하는 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간호사 측은 단독 개원은 의료법이 있는 만큼 불가능하고 다른 직역의 업무 범위도 침탈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더해 간호조무사 측은 학력 상한이 고등학교 졸업자로 한정된 조항 때문에 더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전문대 졸업자는 자격시험을 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다루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더 배우고 싶고 더 알고 싶은데 국가에서 더 해주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걸 막고 계시는 것 같아서 얘기를 하는 거죠.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 13개 직역이 참여하는 보건의료연대는 오는 11일에도 같은 방식으로 2차 연가 투쟁을 할 계획입니다. 이후 간호법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지지 않으면 오는 17일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인턴과 레지던트로 대학병원 진료의 큰 부분을 담당하는 전공의 단체도 간호법이 강행되면 파업 참여를 논의하겠다고 밝혀 총파업이 대규모 진료 차질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조직적인 성폭력 범죄의 구조를 확인했다.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JMS 2인자 김모 씨 등 핵심 조력자들을 수사해온 검찰이 내놓은 결과입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 등을 통해 이들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정명석의 성범죄를 도운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성폭력 범행 대상 여신도로 선발한 신앙스타가 있었습니다. 국내외 JMS 소속 교회들이 키가 크고 외모가 뛰어난 여신도를 후보로 추천해 교단본부로 전달하면 국내는 민원국에서, 해외는 국제선교국에서 각각 신앙스타를 선발해 세뇌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자들이 고소하지 못하도록 합의를 종용하거나 경찰 수사에 대비해 증거인멸을 주도해온 건 대외 협력국에서 맡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2인자인 김 씨가 최종 성폭력 대상자를 선발하고 자신의 측근을 비서로 성범죄 현장에 배치하는 등 전체를 총괄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내부 교리를 이용하여 정명석은 재림한 메시아이고 정명석의 사랑은 아무나 받지 못하는 선택적 은총이며 그를 거부하면 지옥에 간다는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지속적으로 세뇌하고, 검찰은 2인자인 김 씨와 민원국장 등 2명을 구속 상태로 나머지 간부 6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조직적인 조력행위가 있었다는 결론에 따라 피고인들을 정명석의 성폭력 범죄 공범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향후 재판에 집중하기 위해 특별수사팀을 해산하지만 정명석과 공범들에게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YTN 이상군입니다. 마약범을 경찰에 신고하고 검거 현장을 생중계해 인기를 얻은 유튜버 홍모 씨. 채널을 시청하던 30대 여성 A씨에게 지난 3월 부탁을 하나 합니다. 함께 마약을 투약하고 성관계할 남성을 찾는다는 글을 SNS에 올려서 마약범을 유인한다며 이때 마약범과 연락을 주고받을 여성 조력자가 돼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여자가 필요한 이유가 이제 마약사범들이랑 텔레그램으로 대화를 하면 전화통화를 하거나 너가 여자인 걸 증명해라 라고 이제 사진을 요구하거나. 범죄자를 잡는 일이라고 생각한 A씨는 특별한 보상 없이 제안을 수락했고 홍 씨와 이른바 조력자들이 모여있는 단체 채팅방에 들어갔습니다. 이후 한 달 가까이 홍 씨의 지시에 따라 남성 마약범들에게 접근하고 이들을 현장으로 끌어냈는데 수사기관이라면 위법 소지가 있는 일종의 함정 수사를 벌인 셈입니다. 또 마약사범들에게 신원이 노출되면 위험해질 수도 있는 만큼 A씨는 채팅앱 아이디를 수시로 바꾸거나 대화방을 폭파하는 등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범죄 피해자가 되거나 불법에 휘말릴 뻔한 순간은 예상치 못한 대목에서 찾아왔습니다.
유튜버 홍 씨와 다른 조력자들이 인터넷에 올라온 여성 사진을 임의로 가져와 도용하라고 지시하고 마약범에게 보낼 몸 사진을 직접 찍어 보내라고 요구한 겁니다. 다른 여자들 사진을 한 3, 40장을 보내줬었어요. 저한테 얼굴 가리고 혹시 몸사진, 닉네임 써서 몸사진 보내줄 수 있냐. A씨는 자신과 같은 일을 겪은 여성이 채팅방에 최소 3명 있었다고 증언합니다.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지만 홍 씨는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300건이 넘는 112 신고를 하면서 공익을 위한 거라고 강조해온 홍 씨. 하지만 영상을 올리지 않는 조건으로 뒷돈을 챙긴 혐의가 포착된 데 이어 마약범을 깨기 위해 여성을 미끼로 사용한 행보까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떡볶이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한 업주는 최근 음식에 파리가 나왔다며 환불해달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확인을 위해 음식물 수거를 요청했지만 고객은 이미 버렸다고 답했고 업주가 할 수 있는 건 환불뿐이었습니다. 뒤져서라도 확인을 하고 싶었습니다. 종량제 봉투면은 제가 열어서라도 확인을 할 텐데 이제 모든 단지들이 이제 집단 생활을 하는 그런 음식물 쓰레기통이기 때문에 앞서 지난달 초엔 2km 떨어진 마라탕 판매 업주에게도 파리가 나왔다며 환불 요구가 접수됐습니다. 역시나 파리를 찾지 못한 채 환불했지만 배달 플랫폼에는 별점 1점과 함께 악성 리뷰가 달렸습니다. 악성 민원 스트레스에 지병까지 겹치면서 결국 지난달을 끝으로 영업을 접어야 했습니다. 배달만 오면 무서운 거 있잖아요. 배달만. 또 뭐 리뷰 달까? 또 뭐 환불해달라? 배달 오는 게 오히려 무서웠어요. 이 같은 환불 요구는 한 업주가 인터넷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게시글을 올리며 다른 업주들도 비슷한 피해를 입었다는 글이 잇따랐습니다. 모두 같은 고객, 같은 방식이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신고만 경기도 양주 옥정동과 덕정동 일대에서 8건, 적게는 2만 원에서 많게는 3만 원대 음식들로 지난주엔 사흘 연속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각기 다른 2개 업소에 동일한 사진으로 환불받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업주들은 배달 플랫폼 측에 악성 민원인인 것 같다며 조치를 요구했지만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황당했죠. 저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요즘 검은깨만 봐도 단행가 합니다. 저는 이거 이틀 전에 알았거든요. 이렇게 해놓으면 정말 이 사람은 사기를 친 거다 그런 생각밖에 안 해요. 해당 고객은 2개 업체에 같은 사진이 전송된 건 실수였고 자신이 환불받은 배달 음식에 파리가 나온 게 맞다고 반박했습니다. 억울함으로 소하는 업주들은 액수는 크지 않지만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조만간 경찰에 수사 의뢰할 계획입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우길성 부르는 듯 불래야 자세야 어리링딩 한 목소리로 울려 퍼지는 구성진 물레 타령. 공연 관람을 마치고 본격적인 배틀 체험을 하는 고사리 손들이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목화솜으로 옷감을 짜는 무명 길쌈. 사라져가던 전통 문화가 농경문화 소득화 사업을 거쳐 미래 먹거리로 재탄생한 겁니다. 이 마을 사업을 통해서 마을 주민들이 또 하나가 되어 화합을 하다 보니 마을 분위기도 한층 더 좋아지고 마을의 소득도 증대된 것 같습니다. 1920년대 곳곳에 감나무를 심은 창원 빗돌배기 마을. 100년간의 단감 재배 역사를 인정받아 이 마을의 감농업은 국가 중요 농업유산으로 지정됐습니다. 이를 관광 프로그램으로 발전시켜 사람들을 끌어모읍니다. 감잎차와 단감떡 와플 등 감으로 만든 할매 입맛 식음료가 모두의 미각을 자극합니다. 이렇게 넓고 탁 트인 공간에 있으니까 아이들도 표정도 밝고. 완주 두억 행복 드림 마을은 잠들어 있던 마을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했습니다. 과거 나무꾼이 많았다는 구전을 바탕으로 90이 넘은 어르신들도 함께하는 지게장단 공연단을 꾸렸습니다. 비어있던 밀양박씨 제실은 고즈넉한 한옥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숙박 공간이 됐습니다. 우리 마을은 별도의 그 특성화된 게 없었거든요. 마침 이 밀양박씨 제실이 비어 있어가지고
농경 문화 자원을 잘 보존을 하고요. 이걸 활용해서 농촌 마을 경영체의 소득이 될 수 있고 또 지역 활성화에도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무채색을 띄었던 농촌 시골 마을이 알록달록한 색깔로 저마다의 앞날을 그려나갈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트럭 짐칸을 꽉 채운 수단 일가족 28명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곧 이집트 국경을 넘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선을 넘은 대가로 전 재산을 쏟아부어야 했습니다. احنا من الخرطوم كانت جرنا عربيه ب 2 مليار وما في قروش عشان احنا ندفع بالمبلغ ده ولمينا كل الاشياء عندنا عندها دولار عندها ذهب. 수단과 접한 이집트에는 육로뿐만 아니라 나일강으로도 피난민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유엔은 이미 33만 명이 피난길에 올랐고 이 중 10만 명이 이렇게 국경을 넘었다고 전했습니다. 유엔은 그러나 수단발 엑소더스는 이제 시작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longside governments and partners, UNHCR, the UN Refugee Agency, has determined an initial planning figure of more than 800,000 refugees and returnees that may flee Sudan to neighboring countries. 이렇게 되면 난민이 유입되고 있는 남수단과 차드, 이집트 등 북아프리카 전역에 인도주의적 위기가 확산할 수도 있습니다. It's a real concern and we just need to find peace. We need the two parties to the conflict to come together and find a way to resolve the conflict because this has the possibility of destabilizing the whole region. 이런 가운데 수단 정부군과 준군사 조직인 RSF는 현지 시간 4일부터 7일간 원칙적으로 휴전에 합의했습니다. 양측은 대화를 위한 대표 지명에도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7일간의 휴전 발표 직후에도 수단의 수도 하르툼 곳곳에선 여전히 검은 연기가 치솟았습니다. 앞선 휴전처럼 이번에도 휴전 약속이 제대로 지켜질지는 지극히 불투명해 보입니다. 2019년 알바시르 대통령의 30년 독재 정치를 무너뜨린 정부군의 부르원 장군과 RSF의 다갈로 사령관은 결국 또 다른 권력 다툼을 벌이며 수단 사람들을 재앙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케냐의 기쁜 소식 국제교회라는 종교 집단의 폴 맥켄지 목사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다른 6명의 피고도 법정에 섰습니다. 이들은 스스로 굶어 죽어야 예수를 만날 수 있다고 신도들을 현혹해 지금까지 100명 넘게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We want an access to the source of the information. We want to see the bodies. We want to confirm if indeed they have actually died out of hunger or asphyxia kama walivyosema jana. 경찰은 맥켄지 목사가 운영해온 약 300만 제곱미터의 샤카올라 숲에서 수색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발굴된 시신이 이미 100구를 넘었고 일부는 병원 이송 중 숨지기도 했습니다. 시신은 어린이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데 대부분 아사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2명은 질식 징후를 보여 교살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맥켄지는 자신을 향한 비난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Sasa leo nilikuwa naomba tafadhali serikali kama inawezekana for the first time naomba haki itendeke tafadhali. 지금까지 접수된 실종자만 300여 명. 아직도 예수를 만나겠다며 물과 음식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케냐 정부는 이번 사건을 대량 학살로 규정하고 강력한 처벌을 예고했습니다. 기독교 신자가 85%에 달하는 케냐는 사이비 종교가 난립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수갑을 찬 채 끌려 나오는 용의자. 자신이 다니는 초등학교에서 총을 마구 쏴 9명을 숨지게 한 13살 소년입니다. 소년의 가방에서는 아버지 총 2자루와 휘발유 폭탄 2개가 발견됐습니다. Mislim, ja sam naravno čula kako pucaju i to, znači, neprekidno.
Nessuno gli ha ampolata, né con perché non dà. 소년은 범행 뒤 경찰에 직접 전화를 걸어 자수했습니다. 경찰은 이 소년을 정신병원에 가두고 부모도 함께 체포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 소년은 교실 내부 그림을 그리는 등 한 달 전부터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심지어 학급별로 해치려는 학생들의 이름을 적은 목록까지 만들었습니다. Da ovo izvrši, ovo je bio spisak dece koju je planirao da likvidira. 초등학생이 총기 범행을 계획하고 친구들을 숨지게 했다는 소식에 세르비아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세르비아 정부는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하고 희생자를 기리기로 했습니다. Danas je jedan od najtežih dana u savremenoj istoriji naše zemlje. 지난 1990년대 내전을 겪은 세르비아는 불법 총기 수십만 정이 나돌아 사회 불안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부치치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총기 허가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등 총기를 더욱 엄격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넷플릭스 건물 앞으로 젊은 시위대가 몰려들었습니다. 16년 만에 총파업에 돌입한 미국 작가조합 소속 작가들입니다. 작성한 페이지에 맞게 공정한 페이를 지불하라. 파업을 알리는 팻말에는 가장 시급한 요구사항이 담겼습니다. We just want fair compensation for what we're putting out into the world. 하루하루 빠듯하게 프로그램을 만드는 TV 방송국엔 당장 비상이 걸렸습니다. NBC, ABC, CBS 등 미국 주요 방송국 심야 토크쇼는 이번 주 결방을 결정했습니다. 일부 유명 방송인과 배우들은 공개적으로 작가들을 거들고 나섰습니다. Just to make it, and it's hard enough to get one job because this is a business. 작가들은 OTT를 통한 경쟁으로 콘텐츠 붐이 일었지만 처우와 노동 환경은 더 나빠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OTT는 TV보다 시즌당 편수가 절반 정도로 적고 고용하는 작가 수도 줄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조합 측은 임금 인상과 함께 일정 기간 작가 고용 유지를 요구했습니다. 방송국과 OTT 사업자들로 구성된 TV 제작자 연맹은 임금 인상 문제에 대해선 협상의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가 고용 문제 등 다른 요구사항에 대해선 난색을 표하고 있어 파업 장기화에 따른 방송 파행은 당분간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YTN 황보현입니다.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는 우리나라가 바둑에 걸린 3개의 메달을 모두 휩쓸었습니다. 남녀 페어에서 우승한 이슬아와 박정환이 단체전 우승과 함께 2관왕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항저우에서는 남녀 페어가 없어지고 남자 개인전이 치러집니다. 개최국 중국은 세계 최강 신진서 최정을 이길 수 없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그동안 신진서 구단이 눈부시게 성장하며 중국을 근심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중국은 신진서를 넘기 위해 커제 등을 필두로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한중일이 가장 강하기 때문에 사실 아시안게임이라고 해서 올림픽이랑 크게 다를 건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국가를 대표해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바둑 기사들은 특히 기회가 많지 않다고도 생각을 하고 있고, 아시안게임은 세계 대회와 달리 우승 상금도 없지만 태극마크를 달고 뛴다는 자부심은 프로 기사들에게는 또 하나의 명예. 부담이 큰 만큼 평정심을 유지하고 자기 실력을 발휘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입니다. 지면은 제가 지는 거고 이기면 한국이 이기는 거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한 것 같아요. 아시안게임 때는 더 열심히 응원해 주실 거라고 믿고 있고요. 꼭 금메달로 보답하겠습니다. 대표팀은 오는 6월부터 훈련에 돌입하고 8월에는 진천 선수촌에 입촌해 마지막 당금질에 들어갑니다. 타 종목에서 이제 국가를 대표해서 메달을 땄던 그런 명사를 초청해서 경험이라든지 노하우를 배우는 이런 것도 생각을 하고 있고, 태극마크를 달고 뛰는 만큼 바둑 역사에 길이 남을 또 한 번의 아시안게임. 세계 최강은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새삼 증명해 보일 것인지, 반상위 우리 선수들의 수일기 싸움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YTN 김동문입니다.